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됐는데요. 최석호 기자, 이런 이슈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좀 올랐고요.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악재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미경 교수의 갑질 논란, 그리고 현충원에서의 현충원 참배 갑질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토론회에서 약간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의 대세론이 다시 굳혀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의 오르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조정기를 맞는 것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양비론적 분석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당한테 좀 안 좋은 분석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최석호 기자의 저런 분석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에 출연했던 박지원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기다. 네, 일종의 조정기다. 예, 그렇게 보는데 저는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는 딱 고착돼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남았지만은 이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국민적 공감대가 문재인 안 된다. 우리 이현수 기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조정기라고 했는데요. 조정기라고 하기엔 조금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 수치도 수치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 주 안철수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 23%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등에 있었거든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볼까요? 48% 1등이었고 지금 사실 절반 이하로 하락을 한 겁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 사실상 다자구도에서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반문재인 지지를 위해 지지했다가 사실상 그 반문재인 지지라는 것 자체가 견고하지 않다 보니 선거 일정이 지나가면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조금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한국갤럽 결과에는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TV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 벽보를 선보인 안 후보, TV 광고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겼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안철수 후보 TV 광고인데 안철수 후보 얼굴은 등장을 하지 않네요. 저 광고 천재 이재석 씨 작품이죠? 네, 그렇죠. 주변의 품평은 어떻습니까? 우선 홍데스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자 따라 읽기가 참 약간 좀 버거운 면도 있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좀 후보 얼굴이 나오지 않고 텍스트만 나오고 또 빠른 템포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감각적이고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저 글씨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저 지금 TV 광고도 광고지만 기존에 나왔던 벽보가 아직도 좀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재석 그 광고연구소 대표가 제안해서 만든 그 벽보가 좀 파격성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현재 그 패러디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자료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벽보인데요. 지금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지금 얼굴이 좀 작은 상태에서 상반신이 나오고 있죠. 예, 이제 다시 보실 장면이 패러디인데 이게 옛날에 그 모 가구 업체 광고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그런 가구 광고를 연상케 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당 로고가 지금 로고처럼 보이는 그런 안철수 후보의 사진들이 배열되어 있고, 예, 이렇게 좀 다양하고 기발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광고업체 광고를 연상시키는 그런 패러디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호 기자, 저렇게 화제를 모았다. 한번 이렇게 포스터가 화제가 되면은 지지율에도 연동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제성이 지지율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가장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지만 텔레비전에. 예, 텔레비전에요.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세탁기 발언, 설거지 발언, 자살 발언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지율은 3위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 올라갔던 지지율이 왜 답보 혹은 하락세에 있냐 이 보수층이 다른 후보들에게 빠져나가는 흩어지는 그러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가 안 후보의 과제입니다. 네, 그런 급한 안 후보의 마음이 반영이 된 걸까요? 우클릭 행보도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협치라는 말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집권을 하고 나면 다른 당들과 의논을 해서 가장 최적의 협치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 직후에 당마다 상황들이 다 틀려질 겁니다. 물론입니다. 다들 대한민국 인재 아닙니까?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 쓰겠습니다. 네, 그동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 처음으로 바른정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저께 박지원 위원장 출연했을 때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엇박자 아닙니까? 네, 약간 협치와 연대 단일화와 조금 분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협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까지 언급한 건 빠지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데 그럼 단일화 연대는 안 하면서 어떻게 협치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거의 10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고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선거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후보가 결합을 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수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협치는 강조하되 연대와 단일화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계속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공격하냐 이 부분입니다. TK의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데 박지원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그 TK의 박지원은 안 된다. 박지원이 상황되면 우리 TK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의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돼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초대 평양 대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네, 가뜩이나 안찍박이다, 상황이다 이런 공격받고 있는데 두 사람 좀 이렇게 엇박자 나는 듯한 반응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종인 전 대표 영입에 관해서 입장차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반응으로 내비쳤고요. 박지원 대표는
박지원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는 것에 약간 좀 머뭇거려하는 듯한 반응을 좀 보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좀 사실무근이라고 두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갈등설에 대해서 약간 손을 내젓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이 갈등설이 나온 그 평양대사 얘기,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도 좀 깔끔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에도 좀 의혹이 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어요. 네,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실 일단 안설희 씨의 재산을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안설희 씨를 둘러싼, 특히 유학 생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안설희 씨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건 독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밟고 있는 월급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서 공개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던 건데, 미국의 고급 백화점인 블루밍데일스의 회원이었다라는 점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안설희 씨가 이제 조교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그런 재산 내역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고급 백화점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사실상 가족 재산 얘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정확히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석호 기자, 근데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안설희 씨, 앞서 국민의당 경선 때 한국에 있었고 경선에도 참가를 했던 걸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아예 휴학을 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지난 3월에 스탠퍼드 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한국에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촛불 집회는 물론 국민의당 경선에도 참여를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경선장에도 가면서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도우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안설희 씨가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공세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김미경 교수의 근황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담당 취재 기자들에게 공지가 날라오는데 이 공지가 날라오지 않은 지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그때 첫 공지가 오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보좌관 갑질 논란 때문이었던 걸로. 공지라고 하면은 김미경 교수의 외부 유세 일정. 예, 맞습니다. 공지 말씀을. 외부 유세 일정, 그날 하루의 공개 일정을 보통 공개하게 됐는데 이게 공개하지 않은 지 한 일주일 좀 지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김미경 교수는 광주의 한 봉사 행사에서 직접 배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인을 여수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아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유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